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함수부터 시작할게요. 60쪽 합성 함수 개념 살짝 짚어보겠습니다. 합성이란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게임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카드 합성해가지고 새로운 거 만들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함수에서도 합성 함수라 하면 기존에 있던 함수들을 합성을 해서 새롭게 만든 함수, 그것을 합성 함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x에서 y로의 함수 f와 y에서 z로의 함수 g가 있어요. 그러면 자, 얘는 그림을 그려보면 x가 정의역, y가 공역, 요게 f. 그 다음에 얘는 y가 정의역, z가 공역.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a가 여기에 뭐 3에 대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3이 여기 b에 이렇게 대응이 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함수를 합성을 하면 이쪽에다가 x, y, z, f, g, a가 3으로 가고요. 3이 g에 의해서 이렇게 b로 가니까 바로 여기 x에서 z로 가는, 즉 x가 정의역, z가 공역이라고 하면은 a가 b로 가는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f와 g의 합성 함수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x에 a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함수 값이니까 이것은 fa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다음 이게 정의역의 원소입니다. 얘를 여기에 g에 의해서 z로 대응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g의 함수 값이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때 자, 먼저 f에 의해서 이쪽으로 갔다가 g에 의해서 이쪽으로 대응이 되는 거고요. 이것을 기호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g.f라고 이렇게 나타냅니다. 즉 먼저 작동이 되는 함수를 오른쪽에 써주는 약속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합성 함수. 됐죠? 이게 정의역, 이게 z가 공역인 새로운 함수, 이것을 합성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g.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으면 제일 먼저 여기에 먼저 작동이 돼서 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나오죠. 여기 x를 대응하면은 이게 이쪽으로 와서 fx가 되는 거고요. 다시 g에 의해서 gfx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합성 함수고요. 다음 합성 함수의 성질 살펴보겠습니다. 합성 함수는 첫 번째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g.f랑 f.g랑 달라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fx는 x 플러스 1이고요. gx가 x 제곱이라고 할 때 g.fx는
먼저 여기 오른쪽부터 이게 작동이 된다 그랬으니까 g fx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g fx가 x 플러스 1이고요. 그럼 gx 플러스 1이면 gx의 x 자리에 x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x 플러스 1을 대입하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한편으로 f 닷 g x는 오른쪽 먼저 f gx 한마디로 이 합성함수 기호 닷을 이렇게 괄호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 풀이를 할 때. 그러면 f gx가 x 제곱이니까 x 제곱 들어가고요. 그러면 fx 제곱이면은 fx의 x 자리에 x 제곱 들어간 거니까 x 자리에 x 제곱 대입하면 x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g.f와 f.g가 같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다음 두 번째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데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f, g, h 이렇게 세 개의 함수가 합성되어 있을 때 이렇게와 순서는 똑같아야 되겠죠. f, g, h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데 이렇게가 결과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얘도 간단하게 fx는 x 플러스 1, gx는 x 제곱, hx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직접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좌변에 f.g, h, x를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는 항상 이렇게 hx니까 hx가 마이너스 x예요. 이렇게. 그럼 다시 요거를 괄호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여기 성민아 보여? 그럼 여기에서 이쪽으로 할게요. g 마이너스 x니까 gx의 x 자리에 마이너스 x 대입,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제곱하니까 x 제곱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 fx 제곱이니까 x 자리에 x 제곱을 대입하면 x 제곱 플러스 1이 나오게 되고요. 다음 이번에는 우변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다시 결과적으로 이걸 먼저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hx가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가 되고요. 그러면 g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은 x 제곱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괄호로 바꿔주면 여기에 fx 제곱이 들어가는 거니까 똑같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결과가 똑같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단 순서는 동일해야 돼요. FGH. 그러면 결합법칙 성립한다. 두 번째,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법칙은 성립한다라는 거 확인됐고요.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항등함수와
합성을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입니다. 자, 항등함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등함수는 이렇게 있으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니까 이게 항등함수. 일반적으로 I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항등함수랑 합성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라는 건데, 자, I가 이렇게 있고요. F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자, f.i면은 f.ix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ix면 항등함수니까 x를 집어넣으면 x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거 집어넣으면 x를 집어넣으면 ix의 값은 x가 되는 거니까 fx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되니까 fx를 i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i라고 하는 건 항등함수,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니까 fx를 집어넣으면 그대로 fx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f.i랑 i.f 순서 상관없이 항등함수랑 어떤 함수를 합성하면은 그 함수가 나오게 된다. 항등함수는 합성을 할 때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합성함수의 성질 세 가지.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고 결합법칙 성립하고 항등함수와 합성하면은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온다. 자, 관련 문제 먼저 한번 볼게요. 여기 370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1쪽에 요거 살짝 연습해보자. 처음 배우는 친구들 있으니까. 두 함수 fg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지요. x에서 y로의 함수가 f, y에서 z로의 함수가 g, 자, 봅시다. 1번 g.f 2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합성함수 계산할 때 여기 오른쪽부터 계산이 되니까 괄호로 바꿔서 g, f2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고요. f2의 값은 f가 여기 있으니까 2는 5에 대응이 되니까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다음 G5니까 여기서 G5는 3에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G5의 값은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답은 3이 되고요. 2번 G.F4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처럼 계산을 해도 되고요. G.F니까 둘을 합성을 해서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오른쪽에 있는 F가 먼저 작동이 되는 거니까 F니까 X에서 Y로 이렇게 그 다음에 G, Y에서 Z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F4를 먼저 구해야 되니까 4는 8로 가죠. 이렇게. 다음
y에서 z로의 함수에서 8은 2로 가죠. 이렇게. 따라서 x에서 z로의 함수 이것을 기호로 나타낼 때 g 닷 f 이렇게 나타낸다 그랬으니까 여기에서의 함수에서 4의 값을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답은 2가 되겠죠. 이렇게. 답은 2. 이해되죠? 다음 3번 f.g5 이렇게 f.g5니까 f 괄호 g5로 이렇게 바꾸면 되고요. g5의 값은 3이니까 f3으로 되고요. f3이니까 7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성함수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그 밑에 371번에 하나만 해볼게요. 합성함수를 직접 구하기. fx가 3x 마일, gx가 x제곱 플러스 2. 그때 1번 g 닷 f x 얘는 g 괄호 fx로 바꾸고요. 진서야 앞에 봐. 그 다음에 fx가 3x 마일, 3x 마일. fx 자리에 3x 마일 대입하고요. 그러면 g 3x 마일이니까 gx의 x 자리에 3x 마일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3x 마일.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9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합성함수 함수값이나 아니면 직접 합성함수식을 구하는 거 간단히 확인해 봤고요. 자, 62쪽 보겠습니다. 62쪽 유형 1번. 두 집합 xy에 대해서 잠깐만. 쏘리. 66쪽 413번. 두 함수 fg에 대하여 f.g 2의 값 더하기 g.f 0의 함수값을 구하시오. 자, 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괄호로 바꿔주면은 f 괄호 g2 이렇게 되고요. 얘는 g 괄호 f0 이렇게 돼. 다음 g2의 값은 여기에 대입하면 되니까 2 대입하면은 4 마이너스 2니까 2가 되죠. 그래서 f2로 바뀌고요. 다음 f0의 값은 0이면 1보다 작다 요 범위니까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g 3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f2의 값은 2는 1 이상의 범위니까 여기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5니까 1이 되고요. G3은 여기에 대입하면 9-2니까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8이 되겠네요. 자, 414번 풀어보세요. 414번. 잠깐 끊어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67쪽에 유형 11번, 대표 417번 볼게요. 두 함수 fg에 대하여 f.g와 g.f가 성립하도록 하는 g 사이 값을 구하시오. 자, 일반적으로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기엔 gx에 a라고 하는 미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성립하도록 하는 A 값을 구하는 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G.F랑 F.G랑 같다고 했으니까 직접 합성함수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F.G X는 이 합성함수 기호를 괄호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F.GX 특히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잘 봐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GX가 AX 마3이니까 GX 자리에 AX 마3을 이렇게 대입하고요. 그럼 다시 F AX 마3이니까 FX의 X 자리에 AX 마3이 대입된 거니까 우변도 마찬가지로 X 자리에 AX 마3을 대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2AX 마이너스 6 플러스 6이니까 그대로 2AX가 되겠네요. 다음 우변 G.Fx를 구해보겠습니다. G.Fx는 합성함수 기호를 괄호로 바꿔줘서 이렇게 G.Fx 그러면 fx가 2x 플러스 6이라고 했으니까 fx 자리에 2x 플러스 6 그러면 g 2x 플러스 6이니까 gx의 x 자리에 2x 플러스 6 대입 x 자리에 2x 플러스 6 대입 이렇게 그래서 정리해주면 2ax 플러스 6a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따라서 G.F와 F.G가 같다라고 그랬으니까 이 G.Fx 2AX와 2AX 플러스 6A 마이너스 3이 같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 2AX, 2AX 똑같으니까 이게 0이 되면 되겠죠? 따라서 A의 값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G4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A 값이 2분의 1이니까 GX는 2분의 1X 마이너스 3. 따라서 G4의 값은 여기 4 대입하면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418번 풀어주세요. 정리했으면 418번 끊어갈게요. 418번 x에서 x로의 함수 f가 다음과 같고요. 그 다음에 x에서 x로의 함수 g가 g1의 값이 4를 만족할 때 f.g와 g.f가 같다고 합니다. 그때 g2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먼저 G1의 값이 나와 있으니까 G1의 값을 먼저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F.GX와 G.Fx가 같으니까 이것을 괄호로 바꿔서 F.GX는 G.Fx와 같다. 이렇게 다음 G1의 값이 나왔으니까 X에 1을 대입하는 거예요. G1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좌변은 FG1, 우변은 GF1. 그러면 G1의 값은 4라고 나와 있으니까 F4, 좌변 F4가 되고요. F1의 값은 3이죠. 그래서 G3, 즉 F4와 G3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에서 F4의 값은 1이니까 G3의 값이 1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럼 다시 G3의 값이 1이니까 이번에는 얘를 이용하기 위해서 양변의 X자리에 3을 대입하는 겁니다. 이 식을 1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번식의 양변에 3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좌변은 FG3이 되고요. 우변은
F3이 돼서 G3의 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좌변은 F1이 되고요. F3의 값은 그림에서 5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우변은 G5가 되고요. G5랑 F1이랑 같은데 F1의 값이 3이니까 G5의 값이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마지막 다시 한번 G5가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취할 행동은 이 1번식의 양변에 X 대신 5를 대입해 보는 겁니다. X에 5를 대입하면 좌변은 F G5, 우변은 G F5가 돼서 G5의 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좌변은 F3. 그 다음에 F5의 값은 그림에서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G2.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G2는 F3과 같음을 알 수 있고요. F3은 그림에서 5라고 주어졌으니까 답은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G2의 값은 5. 이해됐어요? 이렇게 합성함수 이용해가지고 답을 뽑아내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값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단계씩 접근하는 거. 자, 다시 한번 연습을 차후에 해보시고요. 이번에는 유형 12번 보겠습니다. 대표 421번. 함수 fx가 ax 플러스 b. a는 양수에 대하여 f.fx는 4x 플러스 3일 때 f3의 값을 구하시오. 자, f.fx가 4x 플러스 3이라고 했으니까 f.fx를 구해봅니다. f.fx는 합성함수식을 직접 구하는 거니까 이 기호를 괄호로 바꿔서 fx. 그러면 fx가 4x ax 플러스 b라고 했으니까 fx 자리에 ax 플러스 b 대입. 다시 fax 플러스 b니까 fx의 x 자리에 ax 플러스 b를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a 곱하기 ax 플러스 b 이렇게. 그러면 a 제곱 x 플러스 ab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때 이 f.fx가 4x 플러스 3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a 제곱 x 플러스 ab 플러스 b는 4x 플러스 3. 따라서 등식 성립해야 되니까 x항끼리 같아야 되겠죠. a 제곱은 4를 만족. 그럼 여기에서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제곱해서 4 나오는 거 a 값 2 나오고요. 다음 상수항끼리 같아야 되니까 ab 플러스 b가 3이랑 같아야 되는데 a 값은 2라고 했으니까 2b 플러스 b가 3. 따라서 b 값은 1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fx가 완성이 되죠. a가 2, b가 1이니까 2x 플러스 1. 그러므로 f3의 값은 3 대입하니까 7이 되겠습니다. 직접 합성함수식을 구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422번 풀어주세요. 422번. 잠깐 끊어서 할게요. 422번을 설명하겠습니다. 합성함수에서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했으니까 괄호가 이렇게 있든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라고 했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괄호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결과가 똑같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성함수식을 구할 때 이렇게 되니까 제일 오른쪽부터 계산이 된다 그랬죠. f 닷 g hx 이렇게 되고요. 다시 오른쪽부터 계산이 되는 거니까 f 얘를 괄호로 바꿔서 g hx 한마디로 여기에 합성함수를 계산할 때는 이쪽부터 괄호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버려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422번 이 함수 fx가 x제곱 플러스 2니까 이 합성함수 fx를 구하면 이런 과정으로 구하면 여기부터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는 겁니다. f 다시 fx 가로 괄호 이렇게 바뀌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를 계산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x에 대한 다항식이 나오게 되겠죠. 정리를 하면 그 다항식을 x-1이라고 하는 1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를 구하는 거잖아.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 구하기니까 뭐예요? 나머지 정리가 되겠죠.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 구하기, 나머지 정리. 어떻게 구하죠? 1차식을 0이 되게 하는 x값을 그 다항식에다 대입하면 되죠? 0이 되게 하는 x값이니까 얼마?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 다항식이 이거니까 이 다항식을 x-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구하기 뭐 대입한다? 1 대입한다. 이거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제일 안쪽부터 f1이니까 fx의 x자리에 1 대입합니다. 그럼 1 더하기 2니까 3이 돼요. 3. 따라서 f 괄호 f3이 되고요. 다시 f3이니까 여기 3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3, 3, 9, 9 더하기 2니까 11이 되죠. f11이 됩니다. 따라서 f11의 값이니까 x에 11 대입하면 제곱하면 121, 121 더하기 2니까 123이 되겠죠. 그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정리됐으면 다음 유형 13번 유형으로 넘어갑니다. 중요한 유형 되겠습니다. 424번 볼게요. 두 함수 fg에 대하여 f.hx는 gx와 같다를 만족할 때 함수 hx를 구하시오. 자, f.hx랑 gx랑 같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좌변은 f 괄호 hx가 되죠. 우변은 gx. 그러면 자, fhx라고 하는 것은 fx의 x자리에 hx가 들어간 거니까 fx의 x자리에 hx를 대입하면 좌변은 마이너스 2 x자리에 hx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맞아요? fx의 x자리에 hx를 대입을 한 거니까 마이너스 2 hx 플러스 1이 되고요. 우변은 gx라고 했으니까 4x제곱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hx니까 등식의 성질 이용하면 되겠죠? 1 우변으로 2항. 그럼 마이너스 2 hx는 4x 제곱 플러스 2.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hx가 나오겠죠? hx는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427번. 427번 하나 더 풀이할 테니까 봐주세요. 427번. 두 함수 fg가 다음과 같다. fx는 x마이, gx는 ex마일. 그때 h 닷 g 닷 fx는 fx와 같다. 그때 hx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봅시다. 좌변 바꾸면 h 괄호 g 괄호 fx 이렇게 주어진 것들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x가 x-2라고 했으니까 h 괄호 g x마이는 x마이. 다음 gx가 2x마일이라고 했으니까 h 괄호 g x-2는 gx의 x자리에 x-2를 대입하는 겁니다. x자리에 x마일을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좌변은 h 2x 마이너스 5, 우변은 x마이.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hx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hx가 아니라 h2x마오가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는 hx를 구하시오가 아니라 h3을 구하라고 했어요. h3. 그러니까 첫 번째 편법. 좀 빠르게 푸는 방법. h3을 구하면 되니까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이 식이 3이 되도록 하는 x값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럼 요거의 값이 3이 되려면 x에 4를 대입하면 3 나오죠? 따라서 요 식의 양변에 x에 4를 대입하면 좌변은 h 여기 4 대입하면 8 빼기 5니까 3. 우변은 x에 4 대입하면 4 빼기 2니까 2. 이렇게 해서 h3의 값을 빠르게 뽑아내는 게 가능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답은 2가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선 h3의 값이 아니라 hx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자 봅시다. hx를 구해볼게요. 여기에서 hx를 구하는 방법. 여기가 x가 돼야 돼. 그래서 첫 번째 2x-5를 한 문자 t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좌변은 ht가 되고요. 우변은 x-2가 되니까 여기는 t가 들어가고 여기는 x가 들어가니까 정리가 안 되잖아. 그래서 자 2x-5를 t로 치환하면 여기에서 x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5 우변으로 이항하면은 2x는 t 플러스 5니까 x는 2분의 t 플러스 5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여기 있으니까 안 잡히는구나. 화면에 내가 없어져 있어.
그래도 일단 우리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자 x와 2분의 t 플러스 5가 같으니까 좌변은 여기에 t 대입해서 ht가 됐고요. 우변은 x-2인데 x가 2분의 t 플러스 5랑 같으니까 x 자리에 2분의 t 플러스 5를 대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식이 t가 들어가는 식으로 전부 다 바뀐 거고요. 맞죠? 우변을 정리해 주면은 ht는 2분의 t 플러스 2분의 5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ht가 2분의 t 플러스 1이니까 hx는 t 자리에 x 대입하면 되니까 2분의 x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hx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합성 함수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구하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426번 풀어주세요. 426번. 잠깐 끊었다 할게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합성 함수의 추정, 아주 중요한 유형이 나왔고요. 여기에서는 429번을 내가 풀고 여러분들이 430번을 풀 건데 431번도 중요하거든. 근데 요 합성함수 그래프는 단시간에 하기는 조금 애매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보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9번. 함수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 대하여 f1은 f와 같고요. f2는 fn 플러스 1은 f 닷 fn으로 정의를 한대. 그때 fn x를 구하시오. 자, 봅시다. f1x는 f랑 같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요. f2x는 여기 n자리에 1을 대입하면 f2가 나오니까 f 닷 f1 x 이렇게 돼서 이것은 f 합성함수 식을 구하는 거니까 괄호로 바꿔서 f1x 그러면 f1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f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 이 x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대입합니다. 정리하면은 x 마삼풀 3이니까 없어지고 x가 됩니다. 이 합성함수의 추정 문제는 말 그대로 이 규칙성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될 거다 추정을 하는 거야. 그 규칙이 나올 때까지 이것을 반복을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음 아직 현재로서는 규칙이 안 보이니까 f3x를 구합니다. 그럼 f3x는 여기에서 n자리에 2를 대입하면 되잖아. 그러면 2 대입하니까 f 닷 f2 x 이렇게 되고요. 합성함수 기호를 괄호로 바꿔주면 f 괄호 f2x 그러면 f2x는 우리가 방금 전에 구해놨죠? x라고. 그럼 fx가 되니까 fx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f1x랑 f3x가 똑같네. 그럼 f4x가 뭐가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 f4x는 여기 n자리에 3을 대입하면 되니까 f 닷 f3이 되죠. 그러면 합성함수 기호 괄호로 바꿔주면 f3x f3x는 우리가 구해놨죠.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러면 f-x 플러스 3은 우리 여기에서 구해놨죠? 결과적으로 x가 나온다. 그러면 규칙이 발견됐죠? 규칙이 발견됐습니다. 어떤 규칙? 여기 n 값이 홀수일 때는 n 값이 1, 3 홀수일 때의 결과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나왔고요. n 값이 짝수 2, 4 이렇게 짝수일 때는 x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fnx는 n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나눠서 n이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고요. n이 짝수일 때는 x가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정리가 됐으면 그 밑에 430번 문제를 풀어주세요. 430번. 잠깐 끊었다 할게요. 자, 맞은 사람은 볼 필요 없고요. 430번 풀이 하겠습니다. 자, 봐주세요. 430번. 다음과 같을 때 f 3분의 1 더하기 f2 3분의 1 더하기 점점점에서 f12 3분의 1까지의 함수값의 합을 구하시오. 당연히 이거 12개를 직접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규칙성을 찾아가지고 이제 추정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직접 함수식을 구하지 않고요. 함수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니까 함수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3분의 1은 3분의 1이면 요 범위에 해당되니까 여기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3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4가 되고요. 다음 f2 3분의 1은 이 문제의 이 정의에 따라서 f 닷 f 3분의 1 그러면 f 3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f 3분의 1의 값이 3분의 4라고 그랬으니까 f 3분의 4가 되고요. 3분의 4면은 이 아래 범위에 해당되니까 여기에다가 대입하면은 3분의 4 마이너스 1이니까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f3 3분의 1은 f 이제 생략해서 f2 3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f2 3분의 1이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f 3분의 1로 바뀌어요. f 3분의 1이니까 3분의 4가 됩니다. f 3분의 1은 3분의 4. 아, 규칙이 이제 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f4 3분의 1만 구하면 됩니다. 그럼 f4 3분의 1은 f 바로 f3 3분의 1이 되니까 f3 3분의 1은 3분의 4라고 했으니까 f 3분의 4 그럼 f 3분의 4니까 3분의 1 규칙이 나왔죠? 규칙이 나왔습니다. 어떤 규칙이 나오냐? fn의 3분의 1의 값은 함수값은 n이 홀수일 때는 3분의 4가 되고요. n이 짝수일 때는 3분의 1이 되는 규칙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마무리 f3분의 1부터 f12 3분의 1까지의 n이 홀수인 것 6개 n이 짝수인 것 6개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n이 홀수일 땐 3분의 4라고 했으니까 3분의 4도 6개 3분의 1도 6개가 나오니까 이렇게 식이 세워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 8 여기는 2 그러니까 답은 10이 되겠습니다. 자, 끊었다 하겠습니다. 역함수 개념 설명 살짝 짚어보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역함수는 뭐냐면 기존에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나타내잖아. x에서 y로의 함수가 f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b, 1, 2 이렇게 있으면 이런 대응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그림을 보면은 지금 같은 함수는 1대1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1대1 대응. 그랬을 때의 이것의 역대응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역대응. 지금 여기에서는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이렇게 짝지었다면 반대로 y의 원소에 x의 원소를 이렇게 짝짓는 역대응을 생각해 보면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 또한 함수가 되죠. 이때 이 역대응을 기존에 있던 이 함수 f의 역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역대응이 함수가 되어야만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뭐다? 1대1 대응이 돼야 돼. 보세요. x, y,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는 함수가 되지만 이거의 역대응을 생각을 해보면 c가 3으로도 가고 2로도 가니까 함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그래서 역함수는 항상 1대1 대응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어제 배웠던 우리 1대1 대응이면 반드시 두 가지 1대1 함수이어야 하고요. 다른 말로 얘는 증가함수 쭉 증가하거나 감소함수 쭉 감소하는 형태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x에서 y로의 함수가 f라고 한다면 반대로 y에서 x로의 함수는 f의 역함수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f 인버스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f의 역함수는 y에서 x로의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있던 함수를 이렇게 뒤집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함수에서 이게 x 정의역 그 다음에 여기 치역이 있다면 이거 뒤집은 거니까 치역이 역함수에서는 정의역이 되는 거고요. 정의역이 역함수에서는 치역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역함수. 다음 자 역함수의 성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FA의 값은 2잖아. 그러면 F 인버스 2의 값은 F 인버스는 이쪽으로 가는 대응이니까 2의 값은 A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는 서로 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이거랑 이거는 서로 같은 거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함수를 배우는 이유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서 F 인버스 2가 A면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FA는 2구나. FA는 2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뭔 소리냐? F 인버스 3이 5야. 그럼 여기서 우리 뭐 알아낼 수 있다? F 5의 값을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F 인버스면 이거잖아. 이게 F일 때 이게 F 인버스. 그러면 F 인버스 3이 5로 간다는 얘기니까 F에 의해서는 5가 3으로 간다. 그래서 F5는 3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게 역함수. 다음 자 역함수의 성질 보겠습니다. 역함수의 성질 첫 번째 역함수의 역함수. F 역함수의 역함수는 F와 같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F야.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게 F 인버스. 그럼 다시 이쪽으로 가는 거는 F
역함수의 역함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F와 같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성질 F 역함수는 F와 같다. 다음 두 번째 F의 역함수와 F를 합성을 해보겠습니다. F의 역함수와 F를 합성을 해볼게요. 자,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1이 A에 대응이 된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F의 지금 이거를 확인을 할 겁니다. F 인버스 닷 F면 F 먼저니까 F 여기 나와 있고요. 그럼 F 역함수는 뭐냐면 Y에서 X로의 함수니까 이게 F의 역함수가 됩니다. Y에서 X로의 함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게 F 인버스. 그러면 자, 이 둘을 합성을 한 여기 아래다 쓸게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X에서 X로의 함수는 F와 F 인버스가 합성이 된 거고요. 그러면은 먼저 작동하는 게 이제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나타내 준다고 그랬으니까 기호로 나타내면은 F 인버스 닷 F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됐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F 인버스 닷 F는 X에서 X로의 함수 1이 나오는 겁니다. X에서 X로의 함수고 자기 자신의 대응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한다? 항등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항등함수. 자기 자신의 대응이 되는 거. 아, F랑 F의 역함수를 합성하면은 항등함수가 나오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항등함수가 나왔고요. 반대로 이번에는 F의 역함수 F랑 F의 역함수를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먼저 작동이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F 역함수를 먼저 Y에서 X로의 함수가 F의 역함수. 그러면 A가 1로 갑니다. 이게 F 역함수. 그 다음에 F는 X에서 Y로의 함수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둘을 합성을 한 Y에서 Y로의 함수는 F 인버스 먼저 그 다음에 F 나중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얘는 Y에서 Y로의 함수고 A가 A에 대응이 되니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 또한 항등함수임을 알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X에서 X로의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얘 같은 경우에는 Y에서 Y로의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는데 중요한 것은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항등함수가 나온다라는 거. 즉 F와 F의 역함수를 합성을 하면은 순서에 관계없이 똑같이 항등함수가 나온다. 이게 두 번째 성질이 되겠고요. 다음 세 번째. 똑같이 항등함수가 나온다. 세 번째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함수의 역함수. 이렇게.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알고 G랑 F를. G와 F의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F가 먼저니까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있어요. 그 다음에 Y에서 Z로의 함수 G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x에서 z로의 함수는 f와 g가 합성이 된 거고요. f가 먼저 작동이 되니까 f를 오른쪽에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f와 g의 합성함수 g.f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것은 뭐예요? y에서 x로의 함수니까 f의 역함수 f 인버스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여기로의 함수는 z에서 y로니까 g의 역함수 g 인버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z에서 x로의 함수는 얘와 얘가 합성된 거니까 g 다시 먼저 작동을 하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g.f 라고 하는 이 합성 함수의 역함수는 이거와 같은 거죠. 이렇게. 이게 합성함수의 역함수. 자 보세요. 합성함수의 역함수 같은 거고요.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이 역함수 기호를 이렇게 한 번씩 분배해주면 G 역함수, F 역함수가 나오는데 위치가 바뀌었죠? 위치가 바뀌었어요. 마치 우리 드모르간 법칙에서 여집합 기호를 뾱뾱 분배해주면은 어떻게 됐어요? 가운데 있는 합집합 기호가 교집합으로,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이렇게 뒤집어졌잖아. 마찬가지로 이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역함수 기호를 분배해주면 둘의 위치가 바뀐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합성함수의 역함수 성질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살짝 살펴보면은 이러한 그래프가 있어요. 이러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요. 이게 y는 fx야. 그러면 이거에 역함수 그래프를 구할 건데, 자 역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잖아. x랑 y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바꿔주는 거죠. 역할이 바꿔주는 거잖아. 즉 x가 y, y가 x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역함수를 이제 구할 때도 직접 바꿔서 대입해서 구하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역함수가 원래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역함수의 그래프는 y의 x에 y를 대입하는 거니까 뭐예요? 이게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y는 x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역함수의 그래프 y는 fx의 역함수의 그래프는 이거를 y는 x의 대칭 이동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대칭 이동한 형태. 여기에서 여기 지나게 되겠죠. 대칭 이동이니까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 볼게요. 유형 15번 봅시다. 432번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에 대하여 f의 1은 7이고 f-10은 4일 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 fx가 ax 플러스 b. 그럼 얘 그거잖아. 직선이잖아. 직선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죠.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고요. f1의 값은 7, 그 다음에 f 인버스 10의 값은 4일 때 ab의 값 구하는 거고요. 자, 우리는 이거 이제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예요. 바꿔치기. x에서 y로의 함수가 f일 때 f의 역함수는 y에서 x로의 함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f 인버스 10의 값이 4라는 얘기는 10이 이렇게 4에 대응이 된다는 뜻이니까 반대로 f에 의해서는 4가 10으로 가는 거죠.
즉 여기에서 F4는 10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림 지우고 F4는 10 여기에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주어지면 이렇게 바로 바꿔치기 해가지고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F1은 7, F4는 10이니까 대입해서 AB 값을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1 대입하면 A 플러스 B 이게 F1이니까 A 값은 7이 되는 거고요. 4 대입하면은 4A 플러스 B 근데 10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2를 연립 빼면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1이 되고요. A가 1이니까 B는 6이 됩니다. 따라서 곱은 6이 되겠죠. 자, 이해가 됐으면 여러분들은 433번 풀어주세요. 433번. 문제풀이 해볼게요. 이게 시간이 들면 안 되는 문제거든.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지는 이유는 2차 함수면은 포먼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맞죠?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가 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축의 이쪽으로 이렇게 잘리거나 축의 이쪽으로 이렇게 잘려가지고 일부분만 남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주어진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요. 먼저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fx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둡니다. 이 1단계. 다음 우리 방금 전에 이거 확인했었죠? f 인버스 3이 1이면 여기에서 우리는 f1의 값이 3 인물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 f 역함수 8이 4니까 f4는 8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이렇게 세 가지가 주어진 겁니다. 함수값이. 따라서 먼저 f0이니까 0을 대입하면은 x에 0 대입하면 0, 0, 0이니까 c가 0 나오고요. 다음 f1이 3이라고 그랬으니까 1 대입하면 여기 c에다 1 대입하면 a 뿔 b c는 0이니까 이제 없애버릴게요. 얘의 값은 3 a 뿔 b는 3 나오고요. 다음 4 대입하면 4, 16a 4b인데 a 값이 8이다. 이렇게 두식을 연립해가지고 ab 값을 뽑아내면 되겠죠. 진영아. 자, 그러면 여기 양변 4로 나누면 4a 플러스 b는 2. 여기 a 플러스 b는 3이니까 두식을 연립합니다. 빼면 3a는 마이너스 1.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 a 자리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면 b는 3분의 1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fx가 완성이 됐죠. fx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플러스 3분의 10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f마 6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6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36이니까 마이너스 12. 그러면 마이너스 6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0. 답은 마이너스 32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됐죠? 다음 유형 16번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으로 넘어갈게요. 역함수 존재할 조건은 뭐다? 1대1 대응. 1대1 대응. 1대1 대응. 이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436번 보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 1 이상 1이야. y는
a 이상 b 이하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역함수가 존재할 때의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돼야 되고요. 1대1 대응이 되려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1대1 함수, 두 번째 공역과 치역이 같다. 그러면 자 일단 1차 함수 직선이니까 얘는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대1 함수 조건은 만족. 그렇다면 이제 뭐만 만족하면 된다? 공역과 치역이 같다를 만족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공역은 a 이상 b 이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치역도 a 이상 b 이하가 나오면 되겠죠. 자 보세요. 마삼x 플러스 2니까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이러한 직선 형태가 됩니다. 이때 정의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치역, 공역이랑 치역이 같다라고 그랬으니까 치역이 a 이상 b 이하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맞죠? a 이상 b 이하가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a가 작은 거고 b가 큰 거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a가 작고 b가 크니까 여기 a 이렇게 b 이렇게 나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즉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b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은 a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따라서 여기에 이제 대입해서 마무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b를 지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3 플러스 2가 되고요. a 값이 b. 여기서 b는 5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1, a를 지나는 거니까 대입. 그다음에 1 대입하면 마3 플러스 2는 a가 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4가 되겠고요. 일단은 뭐 해봐야지 느낌이 올 테니까 438번 풀어주세요. 438번 잠깐 끊을게요. 자 다음 440번 역함수 구하기. fx는 3분의 1 x 플러스 a 의 역함수가 bx-6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역함수 구하기입니다. 역함수는 원래 함수에서 정의역이 치역이 되는 거고요. 원래 함수에서 치역이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와 y가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역함수 구하기 첫 번째 바꿔서 대입합니다. 이 식이 있으면 fx를 y로 이렇게 먼저 나타내 주고요. 여기에서 x의 y의 x를 바꾸어 대입합니다. 이게 역함수야. 이게 역함수야. 그런데 우리는 식을 이렇게 정리 안 하잖아. y에 관해서 풀어주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도 y에 관해서 나타내 줍니다. y에 관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양변에 3을 곱하면 이렇게 되니까 3의 1을 2항에서 정리를 해주면 y는 3x 마이너스 3a가 되고요. 우리 이제 f의 역함수 구한 거니까 요것만 f 인버스 x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f의 역함수를 구했는데 f의 역함수가 문제에서는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이제 개수 비교하면은 b 값은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a 값은 2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a는 3, b는 2니까 답은 3번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441번 풀어주세요. 441번 끝났다 할게요. 다음 유형 보겠습니다. f와 f 인버스가 같은 함수 444번 볼까요? 444 보기에서 f와 f의 역함수가 같다를 만족시키는 함수를 고르시오. 기억 fx는 마이너스 x 니은 fx는 5x 디귿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리을 fx는 x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 구하는 방법이죠. 첫 번째, 자, 봐봐. 얘는 직접 구해볼게요. 역함수를 직접 구합니다. fx를 y로 바꾼다. y는 마이너스 x. 다음, 바꿔서 대입한다. y 자리에 x를, x 자리에 y를. 다음, y에 관해서 풀어준다. 그러면 y는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x. 마무리 y를 f 인버스 x로 나타내 준다. 그래서 얘의 역함수가 이거야. 똑같죠? 그래서 기억은 얘를 만족합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역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이거든. 자, 역함수의 그래프는 원래 함수 y는 fx의 그래프를 y는 x의 대칭이동한 형태라고 했습니다. 대칭이동한 형태. 따라서 y는 x가 이거니까 이거에 대칭이동했는데 처음과 모양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자, 니은 fx는 5x면은 y절편이 원점 0이고요. 오른쪽 위로 이렇게 향하는 이런 직선이니까 이거를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일치하지가 않아.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마이너스 x 플러스 4니까 y절편은 플러스 4고요. x절편은 플러스 4니까 이러한 형태의 직선이 돼.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x, 얘는 기울기가 플러스 x니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수직임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를 y는 x에 대칭 이동해도 똑같이 이 모양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f랑 f 인버스 x 같다. 역함수 같다.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x 마이너스 2니까 이 모양이거든. 그러면 얘를 요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이쪽으로 가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갈 거니까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내가 먼저 나머지 문제들을 쭉 간단히 설명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문제만. 유형 19번 합성함수와 역함수 문제 대표 448번 볼게요. 두 함수 fg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키는 상수 a값을 구하시오. fx는 2x 마3 gx는 3x 마5 f 인버스 닷 g a는 2를 만족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자 일단 여기에서
합성함수 계산은 여기 오른쪽부터 계산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걸 괄호로 바꿔서 F 인버스 G A는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F 인버스 GA가 2니까 이거 바꿔치기 하면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F2가 GA와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돼요? 이거. F 인버스 예를 들어 볼게요. 3이 5요. 그러면 F5는 3 이렇게 되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F2는 GA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럼 역함수를 직접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요 A 값 구하는 거고요. 자, F2는 얼마냐? 여기 2 대입하니까 1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GA는 1을 만족하는 A 값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GA라고 하는 것은 GX의 X자리에 A를 대입하면 되니까 3A-5고요. A 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이항하면 3A는 6이니까 A는 2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정리 빠르게 해주시고요. 역함수 성질. 아까 살포시 살펴봤던 거 역함수 성질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과 같다. 두 번째, F랑 F의 역함수를 합성하면은 항등함수가 나온다. 다음 세 번째,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이 역함수 기호를 이렇게 분배해 주면서 순서를 바꿔주면 되니까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역함수의 성질 세 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452번 보겠습니다. fx는 x 플러스 1, gx는 3x 마유. 다음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구하시오. 자,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이거 합성함수의 역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어주겠습니다. 그러면 f 닷 이거 역함수 분배해주면서 순서 바뀐다 그랬으니까 g 인버스 닷 f 인버스 닷 f 3 이렇게 되고요. 다음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확인해야 될 것은 요겁니다. 요거. F와 F의 역함수가 합성되어 있죠? 그럼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항등함수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항등함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F 닷 G 인버스 닷 이렇게 항등함수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거를 합성함수 기호를 전부 다 괄호로 바꿔가지고 괄호로 바꿔서 F 괄호 G 인버스 괄호 I 3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I라고 하는 것은 항등함수라고 했으니까 3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3이니까 F G 인버스 3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G 인버스 3의 값을 이제 구하면 되는데 GX가 문제에서
gx는 3x 마이너스 6이라고 했으므로 자 여기에서 이제 g 인버스 3의 값을 어떻게 뽑아내는지 보세요. g 인버스 3의 값을 이 역함수의 함수값을 이렇게 하나의 문자 k를 써서 나타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역함수 성질 g 인버스 3이 k면 gk는 3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바꿔서. 상당히 자주 쓰이죠, 이 성질. 따라서 gk는 x자리에 k를 대입하면 되니까 3k-6인데 이 gk 값이 3이므로 3k는 9. 따라서 k 값이 3이 나오는 겁니다. k 값이 3이라는 얘기는 g 인버스 3이라는 얘기. g 인버스 3의 값이 3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서 g 인버스 3이 3이니까 얘는 F3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 지우자. 이렇게. F3으로 바뀌는 거니까 마무리 F3의 값을 구하면 되고요. 주어진 식에서 fx는 x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f3의 값은 4가 되겠죠.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주어진 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함수값을 구하는 형태로 접근을 하면 돼요. 연습을 해보면 좋겠는데 일단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남았어요. 다음 자 72쪽 그래프를 이용하여 함수값 구하기 문제 456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볼까? 내가 그래프를 그릴 동안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한번 보세요. f.f1 더하기 f.f 4의 값을 구하래. 그리고 그래프를 보면은 이 콤마요. 그다음에 1,3 그다음에 2,5 1대 그다음에 3일대 4 그다음에 4일대 3 그다음에 5일대 2 자 봅시다. 456번이에요. 0 이상 5 이하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x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를 괄호로 먼저 바꿔줍시다. 그러면 f 괄호 f1 더하기 얘는 f 괄호 f4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f1이면 1을 대입하면은 3이랑 만나죠. 여기 3이 되니까 F3으로 바뀌고요. 여기서 F4니까 4를 대입하면은 3이랑 만나죠. F3이 되고요. 그럼 F3은 3을 대입하면은 4랑 만나죠. 4. 그 다음에 여기서 F3이 4라고 했으니까 F4로 바뀌어서 F4는 4를 대입하면 3이 되니까 여기 3이 되니까 답은 7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452번, 462번.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 정의역이 2 이상인 함수 fx에 대하여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역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린다라고 했었냐면은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역함수의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형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원래 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은 원래 함수의 그래프와 y는 x 그래프의 교점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원래 함수와 그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은 y는 fx랑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를 연립해서 교점 좌표를 찾으면 되는 건데 y는 fx랑 y는 x의 교점과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연립해서 교점 좌표를 뽑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함수를 구할 필요 없이 교점의 좌표를 뽑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 이제 문제풀이 해보면 얘와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y는 fx랑 y는 x의 교점과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따라서 둘을 연립하는 거예요. 둘을 연립하니까 y는 fx,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와 y는 x니까 x를 이렇게 연립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x는 2 이상이라고 했어요. x는 2 이상. 그러면 자,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4. 따라서 x는 1 또는 x는 4. 교점이 두 개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원래 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니까 꼭지점이 2,0 해가지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x는 2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쪽 그래프는 없어지고 이쪽만 남게 되는 거야. 이것을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한 개의 역함수의 그래프니까 0,2쯤 돼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x 값이 두 개가 나오는 이유는 그래프가 좀 잘못 그려졌나? 1이랑 4가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는 4가 맞고요. 여기에서 1일 때 다시 한번 이 두 그래프 교점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여기에서 교점이 이렇게 원래는 나오는 거야. 그래서 x값이 두 개가 나왔는데 x는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는 요쪽만 잘리는 거잖아. 그지? 이쪽만 잘리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교점은 이거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점의 x좌표가 4. 따라서 교점의 x좌표가 4라는 얘기는 y는 xy의 교점이기 때문에 항상 x좌표와 y좌표는 같을 수밖에 없죠. 교점의 좌표는 4,4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a 곱하기 b의 값은 1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은 원래 함수와 y는 x와의 교점으로 구하면 되는 거니까
원래 함수와 y는 x를 연립해서 뽑아낸다.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지금처럼 x의 범위를 잘 확인을 해가지고 x값이 모두 해당되는지 하나만 해당되는지를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유형이에요. 마지막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에 나왔네. 보자. 이거는 그렇죠. 이거를 합성함수라고 해석을 해서 접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단원에 이게 살짝 소개가 되는 건데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는 자 이게 수학상 단원에서 한번 배웠던 개념이야. 여기서는 살짝만 개념을 짚고 바로 넘어갈 거예요. 깊숙하게는 시간상 불가능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는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x에만 절대값 기호가 붙은 경우. 두 번째는 y에만 절대값 기호가 붙은 경우. 세 번째는 x, y에 모두 절대값 기호가 붙은 경우. 마지막 네 번째에는 fx 전체에 절대값 기호가 붙은 경우.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그 나머지 형태들은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x에만 절대값 기호가 붙으면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는 첫 번째 절대값 기호가 없는 함수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린다. 두 번째 x의 절대값 기호가 붙는다는 얘기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와 x에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 동일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 x의 절대값 기호가 붙으니까. 그리고 그 결과물은 결과적으로 절대값 기호가 붙기 때문에 x에 1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x에 0 이상 양수만을 대입했을 때의 결과가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x 0 이상을 남깁니다. 부분 남긴다.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지만 x에 1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과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2번 결과물을 y축에 대칭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1번 모든 x의 절대값 기호가 붙은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여기에서 일단 그린다. 두 번째, x 0 이상 부분만 남긴다. x 0 이상 부분만 남긴다. 세 번째, 이것을 y축에 대칭시킨다. 이렇게. 이게 1번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얘랑 반대로 접근하면 됩니다. y에만 절대값 기호가 붙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절대값 기호가 없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요.
두 번째는 y 0 이상 부분만 남긴다. 세 번째는 x축, 이것을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킨다. 그래서 이번 그래프를, 그러니까 y는, 절대값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거를 그린 다음에 두 번째 y 0 이상 부분만 남기는 거니까 이쪽만 남기는 거고요. 이것을 x축에 대칭시키는 거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x, y에 모두 절대값 기호가 붙었으니까 이거를 혼합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y는 fx의 그래프를 그대로 그린다. 두 번째, x의 절대값 기호가 붙으면 x 0 이상 부분만 남기고 y의 절대값 기호가 붙으면 y 0 이상 부분만 남기니까 x, y에 모두 절대값 기호가 붙었으니까 x 0 이상, y 0 이상 부분만 남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x의 절대값 기호가 붙으면 y축 대칭, y의 절대값 기호가 붙으면 x축 대칭이니까 둘 다 붙으면 x축 대칭 한번, y축 대칭 한번, 즉 원점 대칭이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원점 대칭.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첫 번째 그린다. 두 번째 x 0 이상, y 0 이상 부분만 남긴다. 이렇게. 다음 세 번째 이것을 x축 대칭, y축 대칭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거를 x축의 대칭 먼저 한번 해. 다음 이거를 통째로 y축 대칭.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fx 전체에 절대값 기호가 붙으면 x에 뭐를 대입하건 간에 y값은 항상 0 이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두 번째 x가 0 이상 부분만 남깁니다. x 0 이상. 그러니까 x축 윗부분, 위라고 할게요. x축 윗부분만 남긴다. x축 윗부분만 남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자. x축 아랫부분을 접어 올린다. 시간이 짧아서 이거를 다 설명하기가 조금 거시기 한데, 그러면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는 이걸 그린 다음에 요 x축 아랫부분을 x축으로 여기 접어 올려서 요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고요. 자, 465번 보겠습니다. 요거의 그래프입니다. 여기는 절대값 x-2의 그래프. 얘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나누어서 접근을 하는 게 더 편리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x가 x-2가 0 이상, 즉 x가 2 이상일 때와 x가 2 미만일 때로 나누어서 x가 2 이상이면은 절대값 기호 풀리면서 그대로 나오고요. x가 2 미만이면은 절대값 기호 풀리면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이렇게 돼서 그래프는 y는 x-2니까 y절편 마이너스 2, x절편 플러스 2 이런 직선인데 x가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 이상 부분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y절편 2, x절편 2.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는 건데 x2 미만 부분만 남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V자 모양의 꺾인 선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사실은 평행이동 통해 가지고 뭐 설명을 할 수도 있으나 시간 관계상 그냥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자, 마무리. 이 그래프와 y는 mx-1이
만나도록 하는 n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y는 mx-1이면 일단 y 절편이 마이너스 1인 직선입니다. 따라서 여기 2,0을 지나는 요 경우보다 기울기가 더 크면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자 2,0을 대입해. 2,0을 대입하면은 0은 2m-1이니까 2m은 1, m은 2분의 1. 2,1을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기울기가 2분의 1 이상이면은 요 점 포함해서 위로 가는 거니까 맞나. 그래서 m은 2분의 1 이상이면 돼. 다음 이렇게 자 계속 안 만나다가 언제까지 안 만나느냐? 요 직선과 평행일 때. 이때까지 안 만나고요. 평행이 아니면 위로 올라가면서 다시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직선과 평행이란 얘기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요. 기울기가 점점 작아져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되는 시점까지만 안 만나고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지면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면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이면 안 만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아. 그러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나게 되는 n값의 범위는 2분의 1 이상 또는 마이너스 1 미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